과학자들은 이 아프리카 가봉에 오클로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 있는 한 노천 우라늄 광산에서 수십만 년 동안 우라늄 235 이게 이제 아프리카 가봉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오콜로라는 지역인데, 여기서 이 노천에서 우라늄 235가 스스로 핵분열을 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핵분열을 멈춘 지 몇 년이 지났냐면은 20억 년. 그러니까 이 핵분열이 멈춘 지 20억 년이 지나서 인간들이 언제 1942년 미국 시카고 대학의 한 운동장에서 최초로 인공 원자로를 만들었고 설치했고, 사상 처음 핵분열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이 핵분열에 따른 연쇄 반응 실험을 성공시키고 뭘 만들었죠? 폭탄을 시험 제조한 일이 1942년에 있었다는 이런 이야기죠. 우라늄 235의 핵분열은 자연적으로 있었던 것이고, 이제 가봉이라는 지역의 노천, 온천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데서, 그러나 우리 인간이 이제 스스로 인공 원자로를 만들어서 핵분열로 폭탄을 만든 것은 1942년의 일입니다. 1945년 7월 16일 45년 7월 16일 미국의 뉴멕시코주의 죽음의 여행이라는 뜻을 가진 사막에서, 죽음의 여행이라는 이 사막에서 뭘 했느냐면은 첫 핵폭탄 실험이 실시되었고, 20일이 지난 언제냐면은 1945년 8월 6일,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히로시마 상공의 리틀보이 리틀보이니까 소년이라는 말이겠죠. 이 암호명의 두 번째 핵폭탄이 터진 겁니다. 며칠 후에 또 어디에? 나가사키. 나가사키의 펜맨, 여기는 이제 펜맨이라는 것은 뚱뚱보라는 말이죠. 이 펜맨이라는 세 번째 핵폭탄이 투하된 겁니다. 여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인간이 만든 핵분열로 만든 핵폭탄이 투여가 이제 된 거지요. 원래 이 나가사키가 아니고, 저도 이 일본 나가사키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원래는 이 나가사키 지역에서 떨어뜨리려고 한 게 아니고 고쿠라 지역에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나가사키로 이제 변경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각각 여기는 한 16만 명, 그리고 여기는 한 8만 명 이상이 죽었는데, 놀라운 것은 원자폭탄 피해자의 10분의 1이 한 3만 명 정도 되겠죠. 다 누구냐면 일제에 의해 강제로 조선에서 일본으로 끌려갔던 조선인들입니다. 조선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분들과 그 자손들은 오늘도 사람들의 망각과 무관심 속에서 고통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소개되어 있지도 않고 알려져 있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하면서 우리나라도 광복절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때 죽은 사람들 가운데 10분의 1이 일본으로 끌려갔던 우리나라 사람이란 말이에요. 조선인들. 조선인은 아니겠다,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 그걸 보면은 지금 원폭의 피해자는 일본이 아니라 우리나라예요. 일본은 가해자, 전쟁 침략국이었고 우리는 피해자였는데도 이 폭탄 피해를 받은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사실들이 밝혀지지 않고 이러한 것들이 핵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숨겨지는 거죠. 감춰지는 거죠. 익명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아무튼 놀라운 것은 핵발전용 연료인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이 핵분열하는 과정에서 방사능이 1700여 종의 방사능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죠. 1700여 종의 방사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20종은 우리 인체에
매우 위험한 방사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인체에 세균이 침투하면 인체 면역 체계가 작동해서 스스로 방어하지요. 근데 방사능은 우리가 면역 체계가 방어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방사능은 뭐를 유발시키냐면은 암을 유발시킵니다. 우리 몸에 암을 유발시키는 거죠. 암 발생률을 증가시키고 또 백혈병을 유발하고 각종 질환을 유발시키는 게 바로 이 핵분열 당시 일어나는 방사능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분열하는 염색체에 이상을 일으켜 가지고 뭘 만드냐면은 돌연변이도 만들죠. 그래서 후쿠시마도 마찬가지고 체르노빌도 마찬가지고 원자력 발전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주변에 이제 돌연변이 동물들이 많이 나오죠. 머리가 두 개인 기형아도 뭐 나오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런 이제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튼 폭탄으로도 위협적이고 방사능으로도 치명적인 핵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한마디로 제2의 선악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침범할 때 엄청난 대가가 따르는 것이 바로 이 핵분열과 방사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일본의 시민과학자 다카키 진자부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름은 여러분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사람은 원자력을 뭐라고 보냐면 하늘의 불로 이렇게 봅니다. 원자력은 하늘의 불이다. 절대로 지구상에서 태워야 하는 불이 아니야. 지구상에서 이 불을 태우게 되면 방사능이나 폭발력으로 인해서 사람도 죽고 동물도 죽고 지구도 파괴하고, 그래서 지구에서 태워야 하는 불이 아니라 하늘에서 태워야 하는 불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은 뭐예요? 핵분열로 원자의 불이 타고 있다는 것이죠. 핵분열이 별을 빛나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늘의 빛나는 별빛은 모두 하늘의 불, 우주의 불입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서는 생물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지구는 태고 시대에 우주의 부스러기로 이루어졌죠. 생성되었을 당시는 많은 방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늘의 불이 남아가지고 지구의 죽음의 재가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지구는 이러한 타고남은 찌꺼기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꽤 강한 방사능이 많이 남아있어서 지구에 생물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아주 원시적인 생물이 생기는데 한 10억 년 정도가 지나서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방사능이 식은 후에야 마침내 생물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에 인간이 뭐예요? 1942년에 다시 방사능을 만든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은 지구의 암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물이 살 수 있게 된 지구에 다시 인간은 인공적 새 방사능을 만들어서 방사능의 불을 일으킨 것이 바로 핵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프로메테우스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확실히 하늘의 불을 훔친 인간의 오만은 그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 신화가 이것을 잘 보여주죠. 제우스로부터 인간에게 불을 훔쳐다 준 프로메테우스, 미리 아는 자, 이 프로메테우스는 매일매일 어떻게 돼요? 간이 독수리에게 쪼아먹히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 비극 이야기할 때 프로메테우스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계속해서 간을 쪼아먹히면 그 다음날 다시 간이 생성해요. 그것은 그리스 사람들이 간의 재생 기능을 알았다는 이제 의학적인 지식이 있었다는 그런 말이겠죠. 아무튼 프로메테우스는 이런 형벌을 받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에 사람들의 간이 안 좋은 것은 간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간이 안 좋은 것은 모두 다 북한의 핵무기하고 남한의 핵발전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불을 훔친 프로메테우스처럼 우리는 그렇게 심판을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다카키 진자부로라는 일본의 시민과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만하게 그것을 개조하려고 하는 인간에 대해서 신은 엄중한 경고를 내리는데, 어쩌면 핵분열은 인간의 오만, 신의 영역을 넘어서려고 하는 인간의 죄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오만을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늘의 불을 사용하고자 하는 이런 오만의 탐욕을 벗어나야만이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이 프로메테우스가 받았던 형벌을 또다시 받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이야기처럼 팍스 아메리카나도 안 되지만 팍스 뉴클레우스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핵의 평화. 지금 지구촌은 핵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북한도 지금 핵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 이제 침공하면은 우리도 핵을 터뜨려 가지고 서로 죽자, 방어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미국이나 프랑스라든지 선진국들에는 핵이 있어요. 중국도 있고 소련도 있고 이스라엘도 뭐 있을 거예요. 아마 인도도 마찬가지고. 이런 핵을 가지고서 평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거죠. 힘을 가지고 평화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제는 뭐예요? 힘이 없으면 살아날 수 없다. 살아남을 수 없다. 약육 강식. 약한 사람들은 먹히고 강한 자가 먹어버리는 이런 지구촌의 운명에서 아주 최강의 무기인 핵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어떤 패러다임, 그런 논리죠. 참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경쟁하고 싸우고 협력과 호모 심비우스, 공생하는 인간이 아니라 짓밟아야 되고 서열을 따지고 뭐 그래요. 제가 그 어떤 이제 친구 집들이에 갔는데 반려견을 키워요.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데 2마리를 키우는데, 처음에는 이제 강아지 이제 뭐 마음대로 이렇게 해주니까 서열 정리가 안 된대요. 강아지가 사람 위에 타고 올라가는 거. 그래서 이제 서열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걔를 이제 좀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뭐라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서열 정리를 이제 했다는 그런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이 지구촌에서 우리 인간들은 힘의 논리로 서열 정리를 해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1학년들이라서 아직 잘 모르겠지만은 예비역들, 뭐 군대 갔다 왔으면 이제 예비역이잖아요, 그죠? 군대 가기 전에 이제 현역이니까 예비역들, 뭐 형님들이나 오빠들, 뭐 누나들, 언니들, 이제 예비역들이 오게 되면은 이 예비역들이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바로 서열로 이제 나눠지는 거죠. 형, 뭐 누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힘의 논리, 서열 논리, 이게 지금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것 때문에 이제 핵발전이라는 핵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도 잘못된 거고, 팍스 아메리카나도 잘못된 거고, 힘의 논리로 평화를 이룰 수 없어요. 힘이 아니라 뭐예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힘이 아니라, 핵이 아니라 사랑이 평화를 만들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죠. 전에도 제가 이제 이야기한 것 같은데, 19세기는 자유주의 사상이 판을 쳤고 20세기에는 평등 사상이 판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프랑스 3세기 이야기를 했죠. 프랑스 3세기의 색깔이 레드, 블루, 화이트인데 자유평등, 박애를 뜻하죠. 근데 이 박애는 다른 말로 말하냐면은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21세기는 프랑스 3세기로 보면은 사랑의 시대. 자유주의가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죠. 평등을 추구했던 자유주의, 어떤 이제 자본주의겠죠. 평등을 추구했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다시 전쟁을 일으킨 거죠. 결국은 21세기에는 박애, 곧 사랑의 힘으로써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늘의 불이 아니라 사랑의 불, 내 가슴 속에 불타는 사랑의 불로 우리가 세상을 바꾸자.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죠. 사랑의 인류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마지막 4번째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핵발전을 평화용이라든지 저탄소 청정 에너지이며 기후변화에 대한 혹은 다른 에너지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전기를 필요한다는 사실 때문에 핵발전을 계속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발전은 처음부터 군사적 이용, 즉 원자폭탄 개발을 위해서 시작이 되었고 수많은 나라들이 민간 핵발전이라는 덮개 아래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어요. 아까 여기 말했죠. 1945년 7월 16일 죽음의 여행이라는 곳에서 사막에서 폭탄 실험을 했고 두 번째는 히로시마에 터뜨렸고 세 번째는 나가사키에 터뜨렸잖아요. 그러니까 핵 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서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핵발전을 말한다 하면서 언제든지 핵무기 생산 전환 체제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핵은 깨끗하지도 안전하지도 싸지도 않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가 이제 원자력 발전, 핵발전이 이제 싸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설사 발전 부분에 국한해서 핵발전이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핵발전의 전 과정을 살펴보면 심각합니다. 특히 우라늄의 채굴과 가공 및 농축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온실가스가 발생하죠. 게다가 핵발전은 낭비가 심한 대단히 비효율적인 에너지입니다. 물리적으로 핵발전 과정에서는 핵분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3분의 1만 전력으로 전환되고 나머지 3분의 2는 섭씨 30도가 넘는 온 배수의 형태로 바다에 버려지는 겁니다. 우리 고리 원전 근처에도 바다가 이렇게 따뜻해요. 그래서 주변 생태계를 심각하게 오염시켜버리는 거죠. 핵과학자들이나 핵산업계 종사들도 그것을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핵발전을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 바로 핵발전이 핵무기의 원료를 생산해 주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의 그 경험에도 불구하고 핵발전 산업체제를 유지하려고 힘쓰는 이유가 바로 그거겠죠. 핵발전과 핵무기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이제 아베 수상 같은 경우는 독도는 뭐 일본 땅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나라 경제 제재 조치도 하기도 하고 위안부 할머니 합의 문제도 완전 뭐 이상하게 이제 만들었기도 했고 박근혜 정부 당시이긴 하죠. 지금 이제 그 위안부 문제가 터져서 언론에서 이제 그 정의기억연대에 대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한데 또 가짜 뉴스도 많으니까 팩트를 정확하게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대륙으로 진출하고 싶어요. 임진왜란 당시도 그랬고 그 다음에 한일합병도 마찬가지고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힘이 뭐예요? 바로 원자력입니다. 후쿠시마의 그 피해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원자력 발전이 깨끗해서가 아니고 원자 폭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이 대한민국을 쳐들어올 수 있는 이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코로나19 이후로는 일본은 코로나19 대응도 잘못했고 후쿠시마 건도 있었고 또 아베 수상이 이걸 제대로 관리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일본은 지금 돌파구는 아마도 이제 우리나라를 뭐 침략한다든지 어떻게 하든지 뭐 그런 방법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북이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어떻게 이제 수를 쓰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북한과 평화적으로 대화하고 한반도에 이제 비핵화를 추진해야 되겠죠. 근데 일본은 비핵화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북한도 마찬가지, 남한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비핵화를 전체 이제 추진해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심각한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전기를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지요. 뭐 자동차 전기에너지 뭐 이야기하는데 그 전기에너지도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화력발전이든 그 다음에 핵발전이든 거기서 풍력발전이든 거기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태양열 발전이라든지 수력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 많은 에너지를 우리가 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힘들다고 볼 수 있겠죠. 한국에서 핵발전소가 9기였던 1991년에 2321kW였던 1인당 전력 소비량이 2005년에는 7403kW로 3배나 증가했습니다. 사람들이 전기를 더 많이 쓴다는 말이죠. 2010년에는 4배나 증가했어요. 현재는 지금 더 심각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러면 전기를 왜 그렇게 작게 썼느냐? 왜 아껴 썼느냐? 지금 왜 이렇게 많이 쓰느냐?
물론 이제 가전제품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것들이 전기로 이제 이용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핵발전이라는 전기의 풍요라는 단맛을 우리가 봤다면 이 단맛을 떨쳐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핵발전소의 폐쇄, 핵폐기물의 처리라는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쓴맛을 이제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 핵발전소나 이런 것들은 폐기해야 된다는 이유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금 조금 불편해도 이제 탈핵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 원자력 이렇게 핵 전공하는 핵물리학자들 입장에서는 또 다를 수가 있겠죠. 지금 대한민국은 불면증의 시대입니다. 새벽 3시, 새벽 4시까지 미친 듯이 깜빡이는 술집들의 네온 사인, 밤을 모르는 환한 밤거리, 12시, 1시까지 꺼질 줄 모르는 심리학원의 불빛,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방방곡곡의 학교들, 밤늦은 시간까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냉방기와 난방기들, 밤에는 잠을 자야 되는데 우리가 밤새도록 불을 켜놓고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이 잘못된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덜 쓰고 다시 쓰고 바꿔 쓰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지혜롭게 살지 못해서 저는 제가 볼 때 이제 코로나19를 통해서 아껴 쓰고 바꿔 쓰고 나눠 쓰고 절약하는 그런 문화를 너희들이 좀 만들어 봐라, 그런 경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11주 강의 핵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핵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더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일단 지구촌에 있는 원소들 그 가운데 우라늄에서 방출되는 원자 핵분열 때 발생하는 방사능, 그 중에 20종은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해로워요. 암을 일으키고 돌연변이를 만들기 때문에. 근데 그 방사능을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핵폭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핵폭탄은 곧 힘의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팍스 뉴클레우스. 그러니까 이런 힘의 논리가 아니고 사랑의 논리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공허한 메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조금 더 고민해보고 어떤 것이 우리 인류에게 도움이 될지 그런 고민을 하는 그런 우리 11주차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